말씀하실 거 있습니까? 아니, 말씀하시죠. 말씀 안 드려도 되면 말씀 안 드리고요. 예. 말씀 드릴까요? 관련해서 말씀하실 사항이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는 한 어떠한 청문회 관련 규정에도 청문회에서 특정 정당의 의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의 몇 프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비율 규정은 없습니다. 그 질적 규정만 있을 뿐입니다. 어떠한 자료는 제출할 수 있고 어떠한 자료는 제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적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요구됐다고 해서 그것을 비율을 갖고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질적 규정에 충족하는 부분은 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청문회에서 똑같은 질문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제가 추가적 동의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만 저는 어제 청문회가 끝나고 사실은 돌아가서 쭉 이렇게 보도된 것들을 보면서 상당한 낭패감 내지는 회의에 빠지게 됐습니다. 아까 하던 의원님께서 상식적으로 이 정도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것인데 납득이 안 되는 것에 대한 낭패감을 가졌다는 저의 표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관련해서 또 우리 주진우 의원님께 대해서는 사과할 용의가 있냐고 질문 주셔서 사과할 용의가 없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어도 여기서 다 확인된 가운데 다른 내용들은 추가적 자료 제출에 의해서 인정하신다 하더라도 현금 6억을 장롱에 쌓아놓고 있었다 하는 부분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미 누차례 여기서 확인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 관련된 게시글을 내려주시고 그것을 해당 정당의 현수막에서 철거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시거나 또는 적어도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당사자가 어려우면 간사님이라든가 참여위원들의 결의로 그것을 당에 요청해 주셔야 저도 그것을 일정한 이해 위에서 이것을 전개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도의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꼭 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제가 추가적인 자료 제공 여부는 판단하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위원장이 1차 회의 때부터 이 위원장이 발언 중입니다. 1차 회의 때부터 지속적으로 자료 제출을 촉구했고 자료 제출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누가 와서 그 담당자가 오든지 누가 와서 이 자료는 왜 제출을 못하겠는지 설명을 하라고 누누이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누구 하나 와서 이 자료는 왜 제출을 못한다 하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찾아온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위원장이 이 자료는 빼고 그래서 나머지는 낼 수 있는 자료는 뭔데 이래가지고 거기서 몇 퍼센트 냈고 이렇게 정리가 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 요구되는데도 우린 못 낸다. 이건 뭐 사유가 있어서 못 낸다. 그냥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서로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고 좁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여기 준비단에 단장도 있을 거고 이 자료 제출에 대해서 책임지는 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와서 설명을 하든지 그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후보자에게 맡겨가지고 후보자가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우리 준비단에서 잘못했다는 점을 먼저 지적하고 후보자께서도 저한테 이런 자료는 이건 제출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달라면 제가 그에 대해서 제가 양해가 되면 의원들에게 설명도 하고 하면서 좀 정리를 해나갈 수 있을 텐데 그런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 그런 노력을 안 한 것은 후보자나 또는 준비단의 잘못이다 하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그런 것들 좀 정리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 중에서 한 분만 드릴게요. 누가 꼭 하실 분들 상의해서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네, 오기영 의원님
국민들이 같이 보고 계셔서 함께 그래도 이 상황을 이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도 잠깐 좀 생각을 정리해봤습니다. 현금 6억 원을 집에 쟁여놓고라고 하는 문구를 표현을 했고 또 그 속에서 이제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면 저는 검증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논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에 현금 6억 원을 집에다가 쟁여놓고 하는 것이라면 그 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문제제기라고 만약에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때 답이 안 나오면 고발하는 거죠. 그 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이 책임지는 거고 후보자를 임명하더라도 후보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반대로 논쟁을 하다가 보는데 후보자가 해명을 못했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허위냐 아니냐가 논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국면에 따라서. 그래서 이게 허위가 그러니까 이 현금 6억 원을 집에 쌓아놓고라는 것이 허위다고 만약에 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사실 왜곡이다, 짜깁기다, 또 악의적 프레임이다 그런 반론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면이 그렇게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면 거꾸로 지금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 문제가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밖에서 의정활동과 연관돼 있지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우리 곽규택 의원님 주진우님 잘 아시겠지만 그런 논란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허위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나중에 입증을 해야 되고 즉 현금 6억 원을 집에다 장해놓고 한 것에 대해서 그런 판단이 그 말 자체가 사실임을 입증을 해야 되고 오히려 그다음에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는 객관적 신빙성 있는 근거가 있었음을 제출을 해야 되고 물론 수사기관에서 해야 되겠죠. 그 조사받으면서 저는 지금 현재 몇 가지 논쟁을 하는 것에서 재산과 관련된 건 논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논쟁할 것이냐 그리고 그것이 현재 후보자의 도덕성 그다음에 국정 판단 능력 뭐 국민에 대한 신뢰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는 부분 논쟁의 영역으로서 많이 할 수 있고 지금도 이런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실제 각 그 이슈를 할 때마다 그럼 후보자에게 무슨 관련성이 있는가 어떤 지점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이걸 묻는다. 그걸